한국의 아이돌은 이제 월클이라는 수식어가 대부분 붙어있을 정도로 전 세계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죠. 그런 한국의 아이돌 그룹 중에 최근 유튜브 구독자 7천만 명을 찍으며 전 세계 모든 아티스트를 통틀어 최다 기록을 달성한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핑크인데요. 그런데 블랙핑크를 일본의 한 음악 방송에서 불러다 망신을 주려다 역으로 당한 사건이 일어나 전 세계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블랙핑크의 팬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일본은 내수용 아이돌이나 한물간 아이돌밖에 없으면서 한국 아이돌을 깎아내리려고 하나라며 들고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실제 영상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아이돌의 세계적인 입지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는 다 개개인의 피나는 노력에 따른 성과인데요. 이런 개인의 노력을 폄하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아이돌의 성공을 국책이라고 말하는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실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조차 일본 아이돌이 더 힘들다고 발언했는데요. 일본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라스트 아이돌을 통해 데뷔한 니시무라 호노카는 유튜브 채널의 한 팬이 꿈이 K-팝 아이돌이 되는 것이다. 노력하고 싶은데 아이돌이 얼마나 힘든가요? 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본의 아이돌과 한국의 아이돌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아이돌은 정말 힘든 것 같다. 일본의 아이돌은 제가 해봐서 알지만 엄청 편하다. 자유롭기도 하다. 춤 같은 퍼포먼스에 특화돼 있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아이돌이 그냥 귀엽고 예쁘고 팬서비스가 좋으면 된다. 노래나 춤 같은 실력은 잘 안 본다. 대신 일본 아이돌은 감정 노동이 심하다. 일본 아이돌도 한국 아이돌 못지않게 힘들다. 그녀의 발언에 대해 나라마다 가치관이나 문화가 다르니까라고 이해한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한국 아이돌 또한 일본보다 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소통이 중요해지며 감정 노동은 일본 아이돌에 만만치 않게 심한 편입니다. 애초에 아이돌은 편하다는 말 자체가 한국인이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기에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는 넷플릭스의 블랙핑크 다큐멘터리는 이정재 배우까지 팬으로 만들 정도로 블랙핑크 멤버들의 수많은 진한 노력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앞서 2020년 7월에 비영어권 아티스트 최초로 블랙핑크가 유튜브 구독자 수 톱5에 이름을 올리며 막강한 존재감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이후 아리아나 그란데, 에미넴, 에드시런, 마시멜로, 저스틴 비버 등 유명 팝스타들을 차례로 추월하며 마침내 유튜브 세계 최강자로 등극했습니다. 블랙핑크는 코로나 유행 전 일본 돔 투어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을 정도로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중 하나입니다. 콘서트뿐 아니라 많은 일본 프로그램에서 일본 젊은 여성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블랙핑크를 섭외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경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일본 프로그램들은 쟁쟁한 서양의 가수들만 출연시키기로 유명했는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대거 출연하기 시작하자 일본 우익들은 방송사에 협박 전화를 거는 등 혐한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우익과의 충돌에 골머리를 앓던 방송사들은 막상 인기 많은 한국 가수를 섭외해놓고 방송에서 일본을 올려치기 하는 뉘앙스의 질문을 던지거나 예능에서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곤란한 행동을 한국 아이돌에게 은근슬쩍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해왔는데요. 그구들의 눈치는 봐야겠고 그렇다고 한국 아이돌이 안 나오면 시청률이 안 나오는 요즘 상황에 일본 방송이 선택한 행보는 많은 세계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데뷔한 지 5주년이 된 블랙핑크도 일본 방송 출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블랙핑크의 멤버들은 바쁜 와중에도 일본 팬들을 위해 출연에 응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출연했던 한 일본 프로그램에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음악방송에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 사회자는 블랙핑크에게 해외 투어를 돌며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어디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리사는 한국말로 또박또박 대답했는데요. 인터뷰에서 리사가 한국말로 답변을 하자 일본인 MC가 보인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실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世界が最も注目するガールズグループブラックピンクが「M ステ」初パフォーマンス。ワールドツアーで思い出に残っている場所、エピソードはありますかという質問です。どうですか？
사실 투어 돌아다니면서 되게 재밌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태국에서 제 홈타운에서 첫 투어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뜻 깊었던 것 같아요. はい、ツアーではいろんな経験をさせていただいて、どこも思い出深いんですけれど、特にタイは私の母国でもあって、タイでのツアーがとても思い出に残っています。タイですか。そうなんですね。はい。それではスタンバイ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블랙핑크는 K-팝의 대표적인 다국적 그룹으로 유명합니다. 제니는 뉴질랜드, 리사는 태국, 로제는 호주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트렌드인 다양성이 존중받는 그룹이라는 것이 블랙핑크의 매력인데요. 진행자는 일본 방송인데다 리사가 일본어를 할 줄 아니 당연히 일본어 대답을 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게 아니면 일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일본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회자가 리사의 대답을 듣고 실망해 아무 말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 프로그램을 이끄는 진행자가 기껏 질문을 해놓고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얼버무리고 마는 건 매우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화면에는 그의 떨떠름한 표정이 고스란히 잡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큰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한국이 치고 올라온 후 가난한 나라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까지 달자 더 이상 인류가 아닐 수 있음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특히 요즘 일본에선 상실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한류로 인해 일본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인데요. 세계적인 트렌드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야에서만은 세계 인류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한국 가수들의 일본 진출을 일본을 거치지 않으면 월드 클래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리사가 솔직하게 한국어로 대답한 데다 태국을 칭찬했는데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대놓고 티내는 것은 많은 비판을 받기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다른 방송에서는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이 나왔을 당시 로제를 초대해놓고 한국인임을 숨기려 들며 아시아 출신이라고 로제를 소개해서 욕을 먹었는데요. 일본 리온TV의 아침 간판 프로그램인 스키리에서 블랙핑크 로제를 아시아 출신의 혜성처럼 나타난 디바라고 소개하며 누가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솔로 무대를 보며 진행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도중 블랙핑크 로제가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니 방송에 참여한 패널 중 한 사람이 작은 소리로 "아, 원래 한국인이었지" 라고 외치는 패널의 과잉 반응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한국인이라는 말은 지금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의미로도 들리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었죠. 심지어 이날 방송에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극우 성향의 백인 패널도 참석했는데 그가 블랙핑크 로제의 무대를 보고 노래 실력도 너무 대단하고 영어 발음도 멋지고 퍼포먼스 등 모든 게 완벽하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을 만하다고 극찬하자 MC는 역시 처음부터 세계를 노렸으니까 그렇네요라고 대답하는데요. 처음부터 세계를 노리고 만들었다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 연예인들에게 필수적으로 붙이는 수식어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세계를 노리고 미국의 유명 싱어송라이터인 브루노 마스와 협업해 영어로 곡을 내놓은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성적이 형편없던 것을 보면 처음부터 세계를 노리고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이날 방송의 활용 정점은 블랙핑크 로제의 솔로 무대를 1분 정도만 방송에서 보여주고 나머지는 스키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건 싫지만 유튜브 조회수는 올리고 싶었던 것인지 그들의 이중적인 행보가 인상적입니다. 일본에서 뭐라고 잡음을 넣어도 한국 아이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일본 우익들은 국책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는지 가만히 있던 한국에게 일본을 문화 침탈하고 있다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도 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세계인들에게 우물안 개구리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고리타분한 마인드를 탈피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본인들에 비해 블랙핑크 멤버들은 평소에도 한국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리사는 한국은 우리나라, 태국은 내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며 어느 나라 문화든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국적과 문화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전진하는 한국 가수들이 앞으로도 쭉 밝은 빛을 선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